미국 하버드 대학교 언어학과 브라이언 교수는 언어학계에서 손꼽히는 권위자였다.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등 세계 주요 언어를 연구해왔지만 그에게 한글은 이름만 들어본 정도에 불과했다. 한글에 대한 그의 첫인상은 그저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쓰는 문자 정도였다. 그러던 어느 날 브라이언 교수는 국제언어학 컨퍼런스에 참석하게 된다. 컨퍼런스의 주제 중 하나는 한글의 과학적 설계와 효율성이었다. 그는 무심코 발표 자료를 넘기며 중얼거렸다. 한글이 과학적이라니 과장이 심한 것 아닌가? 하지만 발표가 시작되자 그의 생각은 완전히 뒤집혔다. 한국인 발표자는 자신감에 찬 목소리로 한글의 구조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한글은 인간의 발음, 기관을 그대로 본떠 만든 문자입니다. 자음은 발음할 때의 혀, 입술, 목구멍의 움직임을 시각화한 것이고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하는 철학적 기초에서 설계되었죠. 크린의 한글 자음, 고, 노, 덜, 리과 모음, 아, 야, 여가 등장했고 이어지는 발음, 기관의 움직임이 눈앞에 펼쳐졌다. 브라이언 교수는 충격을 받았다. 말도 안 돼 문자에 이런 과학적 원리가 담겨 있다니. 알파벳과 한자는 학습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한글은 불과 24개의 기본 자음과 모음만으로도 수많은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었고 그 규칙은 놀라울 만큼 단순하면서도 체계적이었다. 발표를 듣던 중 브라이언 교수의 머릿속에 문득 떠오른 의문이 있었다. 이렇게 효율적인 문자라면 과연 다른 언어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 그날 이후 브라이언 교수는 한글 연구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영어, 스페인어 같은 언어에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적용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실험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의 연구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끝에는 한글이 가진 놀라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될 줄은 그도 몰랐다. 한글이 세계 언어학계를 뒤흔들 혁명의 시작임을 그 순간 그는 예감하지 못했던 것이다. 브라이언 교수는 연구를 위해 곧바로 실험을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과 동료 학자들에게 한글의 자음과 모음 조합 방식을 설명하고 이를 영어와 스페인어에 적용하는 실험을 설계했다. 여러분, 한글의 기본 자음과 모음은 단순하면서도 체계적입니다. 이제 이 원리를 영어 단어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는 칠판에 영어 단어를 적기 시작했다. apple, 애플, 바나나, 바나나. 학생들은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곧 놀라운 점을 발견했다. 단어를 한글로 표기하니 발음이 더 정확하게 전달되었고 이해하기도 쉬웠다. 한글로 쓰니까 소리를 어떻게 내야 할지 확실히 알겠어요. 맞아요. 철자가 복잡한 영어보다 훨씬 직관적이네요. 브라이언 교수는 실험 결과를 정리하며 깨달았다. 한글은 영어의 발음 불규칙성조차 단순화시킬 수 있었고 학습자들이 빠르게 소리를 익힐 수 있게 도와주었다. 그야말로 문자와 소리가 일치하는 완벽한 체계였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브라이언 교수는 문자 기록이 없는 소수 부족의 언어에 한글을 적용해 보기로 했다. 그는 아프리카와 아마존의 작은 부족을 찾아가 그들의 언어를 기록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다. 부족원들에게 한글의 기본 원리를 설명하자 놀랍게도 그들은 빠르게 문자를 배웠다. 이건 우리말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주네요. 브라이언 교수는 감격했다. 문자 없는 언어를 한글로 기록하며 그들의 문화와 역사를 보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을 통해 문맹률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도전은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몇몇 부족에서는 한글을 사용하면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와 정체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우리가 왜 다른 나라의 문자를 써야 하는 거죠? 우리만의 언어는 우리 방식대로 지켜야 합니다. 브라이언 교수는 이 문제 앞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다. 한글이 실용적이고 효율적이더라도 문화와 정체성을 존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 한글은 단순히 문자를 넘어선 도구입니다. 중요한 것은 언어와 문자를 통해 문화를 기록하고 다음 세대로 이어가게 돕는 것이죠. 그의 말에 부족 사람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한글을 이용한 언어 기록 프로젝트는 계속될 수 있었다. 이제 브라이언 교수의 실험은 언어학계의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다. 한글이 가진 단순함과 규칙성이 세계 문맹률을 낮출 수 있다는 주장에 학자들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제 한글의 가능성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해. 브라이언 교수는 국제학술회의에서 한글의 우수성과 잠재력을 발표하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는 한글을 둘러싼 새로운 도전과 논쟁을 맞이하게 된다. 브라이언 교수의 연구 발표가 국제학술회의에서 큰 관심을 끌면서 그는 세계 언어학계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그의 발표 제목은 간결했다.
한글 언어 학습과 문맹 퇴치를 위한 혁신적 도구. 그는 자신이 진행했던 다양한 실험과 결과를 정리해 청중 앞에 섰다. 발표장에는 각국의 언어학자와 연구자들이 자리 잡았고, 일부는 한글에 대한 호기심을, 일부는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었다. 한글은 단순하지만 체계적입니다. 자음과 모음의 조합만으로 수만 가지 소리를 표현할 수 있죠. 이는 언어학적 혁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브라이언 교수는 한글을 사용해 기록한 소수, 언어의 사례와 학습 효율을 비교한 데이터를 보여주었다. 그의 연구는 놀라운 결과를 나타냈다. 문자 기록이 없던 부족이 한글을 통해 그들의 언어를 단시간에 기록하고 학습했습니다. 영어 알파벳이나 한자와 비교했을 때 한글의 학습 시간은 무려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어요. 청중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일부는 그의 연구에 감탄했고, 일부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하지만 한글이 모든 언어를 완벽히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일부 언어의 발음이나 뉘앙스를 담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에서 온 언어학자들이 비판을 시작했다. 중국 학자는 한자의 복합적 의미 체계를 강조하며 반박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한자는 수천 년간 문화와 역사적 의미를 함께 담아온 문자입니다. 한글이 이런 심오한 표현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일본 학자도 덧붙였다. 또한 한글은 음성 언어를 표기하는 데는 뛰어날지 몰라도 언어의 다양한 감정과 뉘앙스를 표현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어 보입니다. 브라이언 교수는 침착하게 그들의 비판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천천히 청중을 향해 입을 열었다. 여러분, 저는 한글이 완벽한 문자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효율성과 접근성입니다. 문맹률을 낮추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입니다. 한글은 그 조건을 충족합니다. 그는 발표 자료를 넘기며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자는 분명 역사적으로 뛰어난 문자입니다. 하지만 배우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며 누구나 접근하기 어려운 문자이기도 합니다. 반면 한글은 문자 자체가 소리를 직관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배우기 쉽습니다. 이것이 문맹 퇴치에 한글이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브라이언 교수의 말이 끝나자 청중석이 다시 조용해졌다. 이제 사람들은 그가 말하는 한글의 잠재력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발표가 끝난 후 여러 학자들이 그에게 찾아와 질문을 퍼붓기 시작했다. 한글을 더 많은 언어에 적용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가 필요합니까? 한글이 문맹 퇴치에 실질적으로 활용된 사례가 더 있나요? 브라이언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한글의 가능성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더 많은 언어와 문화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그의 발표는 끝났지만 한글에 대한 논의는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브라이언 교수의 연구는 언어학계에 한글 혁명을 일으키고 있었고 그의 이름은 점차 세계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브라이언 교수의 발표가 끝난 뒤에도 회의장은 뜨거운 논쟁과 질문들로 가득 찼다. 그는 긴장이 풀린 듯 잠시 자리에 앉아 물 한 모금을 마셨다. 하지만 휴식도 잠시. 그의 앞으로 한 중국 학자가 다가왔다. 교수님, 한글이 배우기 쉬운 문자라는 건 알겠지만 과연 얼마나 많은 언어를 제대로 담아낼 수 있을까요? 가령 중국어의 복잡한 성조 체계나 다의적 한자를 표현하는 건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브라이언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좋은 질문입니다. 성조 체계나 다이어 표현은 분명 복잡하죠. 하지만 한글은 기본적으로 음소 문자입니다. 이를 약간의 수정과 기호를 더하면 성조나 복잡한 발음도 충분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준비해온 연구 자료를 꺼내 보이며 설명을 이어갔다. 한글이 다른 언어와 접목되었을 때의 가능성을 이미 일부 입증했습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어처럼 성조가 중요한 언어에 한글을 적용한다면 기존의 자음과 모음 옆에 간단한 성조 기호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죠. 효율적이고 접근성이 높은 문자 체계라는 점에서 여전히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학자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답했다. 흥미롭군요. 하지만 과연 한글이 이렇게 다양한 언어를 담아낼 수 있다면 왜 지금껏 크게 주목받지 못했을까요? 브라이언 교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답했다. 그건 한글의 우수성 때문이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탓이죠. 역사적, 정치적, 문화적 이유로 한글은 한국이라는 나라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한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한글의 잠재력은 단순히 한국어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류를 위한 문자입니다. 이때 다른 나라의 연구자들도 그를 둘러싸며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교수님, 한글이 실질적으로 세계 문맹률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을까요? 말만 번지르르한 게 아니라 실험을 통해 검증된 결과를 더 볼 수 있습니까?
브라이언 교수는 조금 전 발표했던 데이터를 다시 짚어가며 설명했다. 현재 소수 언어에 적용했던 사례들에서 확인했듯이 한글을 배우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다른 문자에 비해 압도적으로 짧았습니다. 한글은 불과 24개의 기본 문자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만약 이 시스템을 표준화하고 더 많은 언어에 적용한다면 문맹률은 획기적으로 감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와 풍부한 데이터에 학자들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다. 그들 중 일부는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고 다른 이들은 연구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날 이후 브라이언 교수의 연구는 언어학계를 넘어 전 세계 교육계와 국제기구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었다. 일부 국가에서는 문자 교육 개혁이라는 주제로 한글 도입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한글의 효율성을 주제로 한 연구 프로젝트들이 줄지어 발표되었다. 브라이언 교수는 뿌듯함과 동시에 한 가지 중요한 목표를 되새겼다. 한글은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도구를 넘어서 소통과 교육의 장벽을 허무는 혁신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의 연구실 책상 위에는 한글 국제연구소 설립 계획서가 놓여 있었다. 세계를 향한 한글의 새로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브라이언 교수의 발표가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한글의 효율성과 과학적 설계에 대한 관심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국제 언론들은 그를 21세기 언어학 혁신가라고 칭송하며 한글의 잠재력을 대서특필했다. 하지만 모든 이들이 그의 연구를 환영한 것은 아니었다. 중국과 일본의 일부 언어학자들과 문화 비평가들은 여전히 한글의 한계를 지적하며 날카롭게 반박했다. 한글은 단순한 음소 문자에 불과하다. 복잡한 감정과 의미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다. 각국의 문화와 언어는 그 나름의 깊은 역사가 있다. 한글이 이를 담아낼 수 있겠는가? 브라이언 교수의 연구를 지지하던 학자들조차 점차 소극적으로 변했고 일부 언론은 그를 문화 제국주의자라고 비난하기 시작했다. 그는 예상치 못한 비판과 오해에 직면하게 되었다. 한글이 다른 언어에 적용된다고 해서 그들의 문화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브라이언 교수는 여러 인터뷰를 통해 설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에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순간은 아프리카 소수 부족의 지도자로부터 들었던 말이었다. 교수님, 당신의 연구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만 동시에 두려움을 줍니다. 우리의 언어와 문화를 한글로 기록하는 것이 과연 우리 정체성을 지키는 일입니까? 아니면 잃어버리는 일입니까? 그의 연구가 더 큰 도전과 마주한 순간이었다. 브라이언 교수는 며칠간 연구실에서 나오지 않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한글의 효율성과 실용성을 강조하다 보니 정작 가장 중요한 문화적 존중을 놓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한 통의 메일을 받았다. 그것은 자신이 한글을 적용했던 부족의 젊은이로부터 온 편지였다. 교수님 덕분에 저희 부족의 언어를 기록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이야기를 책으로 남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언어를 잃는 게 아니라 지키는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편지를 읽는 순간 브라이언 교수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는 깨달았다. 한글은 단순히 다른 언어를 대체하는 문자가 아니다. 한글은 각 언어와 문화가 자신을 더 잘 표현하고 지킬 수 있게 돕는 도구일 뿐이다. 그는 다시 연구를 시작했다. 이번에는 단순히 한글의 학습 효율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각 문화와 언어를 존중하며 한글을 통해 소통과 기록의 가능성을 열어가는 방식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이후 그는 한 학술 대회에서 다시 연단에 섰다. 이번 그의 목소리는 더욱 단단하고 확신에 차 있었다. 한글은 다른 문화를 침해하거나 대체하려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소중한 언어와 문화를 더 오래, 더 정확히 기록하고 이어가는 다리입니다. 그는 부족 언어를 기록한 책들을 소개하며 한글을 활용해 문화를 보존한 사례들을 보여주었다. 한글의 규칙성과 직관성은 세계 문맹률을 낮추고 언어를 배우는 장벽을 허물 수 있습니다. 동시에 각 언어의 고유한 정체성과 문화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사용해야만 진정한 가치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회의장은 조용했다. 곧이어 천천히 퍼져나오는 박수 소리. 처음에는 작았지만 점점 커지며 환호로 바뀌었다. 그날 이후 한글의 과학적 설계뿐만 아니라 그 문화적 가치와 응용 가능성이 더욱 주목받기 시작했다. 브라이언 교수는 이제 확신에 차 있었다. 한글은 그 자체로 완벽한 문자가 아니라 인류의 소통과 교육의 한계를 넘을 수 있는 혁신의 열쇠였다. 브라이언 교수의 발표 이후 한글은 이제 전 세계 언어학자들과 교육, 전문가들 사이에서 혁신적 도구로 평가받기 시작했다. 그의 연구는 국제기구의 주목을 받았고 유네스코를 비롯한 여러 단체에서
소수 언어 보존과 문맹 퇴치를 위한 실질적 해결책으로 채택되었다. 몇 년 후 브라이언 교수는 아프리카의 작은 마을을 다시 방문하게 되었다. 이곳은 그가 처음으로 한글을 적용해 소수 부족의 언어를 기록한 곳이었다. 마을에 들어서자 낡은 흙벽에 빼곡히 적힌 글들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이게 한글이잖아. 브라이언 교수는 감격에 젖어 그 글을 읽기 시작했다. 벽에는 부족의 전설과 역사를 담은 문장들이 한글로 적혀 있었다. 그 옆에는 젊은 부족민들이 어린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있었다. 한 부족민이 그에게 다가와 말했다. 교수님, 우리 아이들은 이제 우리 언어를 글로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의 이야기는 더 이상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브라이언 교수는 모든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한글이 단순히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문자 체계가 아니라 인류의 소중한 문화와 역사를 지켜내는 도구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그 후 브라이언 교수는 자신의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책을 출간했다. 제목은 한글의 기적문자 혁명으로 세상을 바꾸다였다. 이 책은 세계 각국의 교육자와 언어학자들 사이에서 필독서로 자리 잡았고 한글은 세상을 바꿀 문자라는 별칭을 얻게 되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작은 학교와 마을에서 한글을 배우는 사람들이 늘어갔다. 아이들은 웃으며 한글로 자신의 언어를 배우고 그 언어를 통해 꿈을 키워나갔다. 브라이언 교수는 한 강연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배우기 쉬운 문자로 지식과 문화를 나누고 인류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다리입니다. 제가 꿈꾸는 미래는 모두가 자신의 언어를 지키고 기록하며 서로를 이해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한글입니다. 강연이 끝난 뒤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브라이언 교수의 눈에는 감격의 빛이 스쳤다. 그날 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세종대왕님, 당신의 꿈은 이제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한글은 더 이상 한동만의 문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전 세계의 소통과 희망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